돈을 벌기 시작한 그날,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했나요? 통장에 처음으로 큰 숫자가 찍히던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을 겁니다. 이제 뭐든 할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받았던 그 돈, 지금 어디에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조용히 돈을 잃기 시작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일단 급한 데 쓰고 남으면 저축하려고 생각하죠. 하지만 남는 돈은 생각보다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득이 생긴 그 시점부터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매달 돈이 들어오는데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고 저축은 생각만큼 안 되고 미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잠깐의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뇌는 같은 100만 원이라도 어디서 생긴 돈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월급으로 받은 100만 원은 아껴 쓰려고 하면서 보너스로 받은 100만 원은 한 번쯤은 써도 되지 하며 훨씬 쉽게 써버립니다. 똑같은 돈인데도 통장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소비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소득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저축액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결국 돈을 버는 건 시작일 뿐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배치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에 같은 회사에 입사한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둘 다 초봉 2,800만 원, 비슷한 시기에 승진했고 10년이 지난 지금 연봉도 비슷하게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10년 후 두 사람의 자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순자산 2억 원, 다른 한 사람은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 5천만 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산이 늘어난 사람은 첫 월급을 받던 날 가장 먼저 통장을 나눴습니다.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투자 통장.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이체로 먼저 저축과 투자 계좌로 돈을 보내고 남은 돈으로만 생활했습니다. 반면 빚이 늘어난 사람은 이번 달은 좀 써야 해라는 말을 10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친구 결혼식, 부모님 용돈, 차 할부 모두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당한 이유들이 모여서 10년이 지나자 통장에는 남은 게 없었습니다. 소득이 생긴 초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조금만 더 벌면 그때부터 저축하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 더 버는 순간 지출도 똑같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과시입니다. 이 정도는 살 수 있지. SNS에 올릴 사진 한 장을 위해 한 달 저축액이 통째로 나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무계획입니다. 대충 알아서 되겠지. 계획이 없는 돈은 언젠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탕 심리입니다.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인생이 바뀐다. 한 번의 대박을 노리다가 수년간 모은 돈을 한 번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면입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 형편보다 남의 시선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이런 건 나중에 정리하지 뭐. 귀찮다는 이유로 통장 구조, 자동이체, 지출 관리 같은 걸 미루면 돈은 절대 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변 의식입니다. 쟤도 사는데 나도 이 정도는. 남의 소비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내 돈은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생활을 따라가는 도구가 됩니다. 반대로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 자산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재무설계사 데이비드 바크는 이런 구조를 자동부자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사람이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둔 구조가 자동으로 돈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자산가들이 자동이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저축, 투자, 세금, 보험, 이 모든 걸 매달 고민하지 않고 한번 설정해두고 그대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들은 의지에 기대지 않습니다. 이번 달은 좀 아껴 써야지라는 다짐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서 돈이 알아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소득이 크지 않을 때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월급이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었느냐입니다. 구조가 있으면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자산도 함께 늘어납니다. 구조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상하게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통장을 3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 통장. 한 달 동안 실제로 쓰는 돈, 식비, 교통비, 관리비, 용돈이 나가는 통장입니다. 두 번째는 저축 통장. 집 마련 자금, 자녀 교육비, 목표가 분명한 돈을 모으는 통장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와 비상금 통장. 장기 투자와 예상치 못한 일을 대비하는 돈을 함께 관리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이체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50에서 60%, 저축 20에서 30%, 투자와 비상금 10에서 20%처럼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과 투자부터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고정 지출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보세요. 통신비, 보험료, 각종 구독료, 대출이자, 관리비 등. 이 항목들을 모두 적어보고 정말 필요한지 다시 점검합니다.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 혜택이 거의 없는 보험, 굳이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은 과감히 정리합니다. 그리고 남은 고정 지출은 한 개의 통장에서만 나가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투자 루틴입니다. 투자는 한탕이 아닙니다. 매달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상품에 꾸준히 넣는 습관입니다. ETF, 인덱스 펀드, 배당주 등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상품 하나를 선택해서 오랫동안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이 루틴이 5년, 10년 쌓이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세 가지, 통장 구조, 고정 지출 정리, 투자 루틴을 만드는데 솔직히 하루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하루가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돈이 부족해서 저축이 거의 불가능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지난달 카드값을 항목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는지.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돈이 정말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어디서 새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만 모든 소비를 기록해보세요. 카페, 택시, 배달, 충동구매. 생각보다 많은 돈이 작게 자주 새고 있다는 걸 금방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말은 지금은 결혼 준비, 전세자금, 애들 학원비 등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지금이 유난히 바쁜 시기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이유는 계속 생깁니다. 30대에는 결혼과 주거, 40대에는 자녀 교육비, 50대에는 부모님 병원비와 노후 준비. 언제나 지금은 힘들다는 이유가 있고 그 생각을 붙잡는 순간 준비는 계속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더라도 지금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반론은 이렇습니다. 투자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무서워요. 이 감정 역시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모르는 걸 하려니 두렵고 주식이나 펀드로 돈 잃었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많이 들리니까요. 하지만 두렵다고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노후에 더 큰 두려움이 돌아옵니다. 복잡한 고급 투자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에 책 한 권, 기본적인 투자 개념을 알려주는 영상 몇 개만 보셔도 뼈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히 알 때까지 미루는 게 아니라 기본을 이해한 뒤 작은 금액으로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집에 가셔서 은행 앱을 켜고 통장 2개만 더 만드세요. 생활비, 저축, 투자 비상금.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월급날 얼마를 어디로 보낼지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세요. 둘째, 지난 3개월 카드 내역을 한번 쭉 내려보면서 항목별로 체크해 보세요. 삭제해도 되는 지출, 줄일 수 있는 지출을 표시하고 바로 해지하거나 금액을 조정합니다. 셋째, 투자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ETF 기초 영상 2개 보기, 이번 달에 재테크 책 한 권 읽기처럼 아주 작은 목표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하는데 길어도 한두 시간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한두 시간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의 여러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후,
여러분은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그때 영상 보면서 한번 해볼 거리라고 아쉬워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날 저녁에 통장 나눠놓은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어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일까요? 차이는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아주 작은 행동을 실제로 했느냐 미뤘느냐입니다. 소득이 생긴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그 돈을 흘려보낼 것인가? 내가 만든 시스템 안에 단단히 자리 잡게 할 것인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이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1년 뒤에 나에게 어떤 선택을 했다고 기억되길 바라시나요?